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특정 공무원 컴퓨터 접속 기록까지 요구하는 등 목포시 미래 4년을 준비하기보다 목포시의 지난 4년 동안 허물 들추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전남적 섬과 섬 그리고 섬과 육지가 다리로 이어지면서 다이아몬드 제도의 큰 그림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돼지 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1,300여 개 축산농가의 사육 돼지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어르신 비율이 증가하면서 전남에서 노인 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안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정 공무원의 컴퓨터 접속 기록까지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목포시의 미래 4년을 준비하는 것보다 지난 4년의 허물 들추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다음은 25쪽. 민선 8기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목포시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실과 기획관리국의 100건, 경제산업국과 자치행정복지국의 130여 건 등 수백 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민선 8기의 비전 제시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인수위원은 소통실장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컴퓨터 접속 기록과 소통실장을 경유하는 공문서 제출을 요구해 특정 직위를 표적 삼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소통실이라는 그 직제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래서 그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된가 그걸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2018년 이후 감사원 감사자료, 형사고발 직원 감사 현황, 특정기관 복무감사 기록 등 인수위의 요구자료 상당수가 과거를 향하고 있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의 휴가 현황과 5일 이상 휴가의 사유, 휴가기간 활동 내역 등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도 요구했습니다. 공사나 사업의 내용과 목적이 아닌 관련 공사업체 내역 요구도 섞여 있는 것도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백서 작성 기간까지 포함해 다음 달 20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박홍렬 목포시장 당선인은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공사 지연과 관련해 전국체전은 국내 최대 규모 체육 행사인 만큼 공기가 늦어지는 실태를 밀도 있게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인수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내년 전국체전이 치러질 목포 종합경기장 공사는 지난 2019년 시작됐지만 토석 반출이 지연되면서 현재 공정률은 41%로 예정됐던 공사 기간보다 1년여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17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이 오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해남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도내 22개 시군 60세 이상 어르신 선수단과 경북 선수단 등 2천여 명이 참가해 게이트볼 등 8개 정식 종목과 시범 종목인 파크 골프로 기량을 겨룹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해남군에서는 전남 어린이 생활체전과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 등 4개 대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천여 개의 섬을 보유한 전남이 섬과 섬, 섬과 육지로 다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수건인 다이아몬드 제도의 큰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의 섬은 모두 2,219개, 전국 섬의 65%를 차지합니다.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다리도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66개 다리가 완공됐고 10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38곳은 앞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굵직굵직한 연도교 사업이 펼쳐집니다. 신안의 오랜 수건인 다이아몬드 제도가 큰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이었던 4천억 원 규모의 비금 암택한 연도교 건설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 방식으로 올해 설계에 들어가 내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목포에서 앞해대교와 천사대교를 거쳐 비금까지 차로 1시간 내로 오고 가는 꿈이 7년 뒤에는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달 턴키 사업으로 발주되는
신안 비금 암태 연도교가 개통되면 다이아몬드 제도에서 제일 큰 섬인 비금과 도초가 육지와 연결되어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앞에 화원관을 비롯해 여수 화태 백야간, 신안 장산 자라간 연도 연륙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여수와 남해 사이에는 다리 대신 해저 터널 건설이 이번 국가계획에 반영돼 올해 착수될 예정입니다. 갯벌 위에 돌들을 놓아 길을 만든 노드부터 주탑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사장 현수교, 또 해저 터널까지 막히고 닫혔던 전남의 섬과 바다가 기회의 땅이자 열린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 고운간 연륙 연도교 개통 이후 여수시가 섬마을 너울길 조성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 낭도를 중심으로 섬마다 특화된 테마 관광지를 집중 개발하는 사업인데 관광과 소득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국도 77호선 여수 고운간 연륙 연도교의 개통으로 숨겨졌던 섬들이 무트로 바뀌면서 여수 섬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미 연륙 이전에 전남도가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한 낭도는 섬 둘레길과 여산마을 벽화거리, 야영장 등 매력적인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런 낭도를 축으로 적금도와 조발도, 둔병도를 잇는 섬마을 너울길 조성을 지난해부터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로 오는 10월까지 적금도 사업이 추진됩니다. 적금도 전망 공원을 시점으로 이미 조성이 완료된 2.6km의 둘레길은 고즈넉한 섬마을을 감아돌며 운치를 더합니다. 현재는 길이 80m의 금굴 자원화 사업이 입구 정비와 안내판 설치 등 스토리텔링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굴 와서 적금도의 이름의 의미와 예전에 금을 캤던 장소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차 사업은 화양면에서 첫 번째 섬인 조발도에 스카이워크와 경관 쉼터, 산책로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차는 수군 글램핑장과 수군 특화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둔병도 사업입니다. 2, 3차 사업은 내년 1년 동안 공사가 추진되고 이번 섬마을 너울길 조성 사업의 총 예산은 75억 원입니다. 섬마다 특색 있는 관광지를 개발해서 잠시 쉬어갈 수 있게끔 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연륙 연도교를 중심으로 섬마다 특화된 테마 관광 자원이 발굴되면서 아름다운 남해안의 섬들이 다시금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 전염병인 돼지 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1,300개 양돈 농가의 사육 돼지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90개 농가 3,800마리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항원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550개 농가 13,000마리는 항체 검사를 진행해 97%의 높은 항체 양성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은 지난 2003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돼지 열병이 발생하지 않아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양항에서 맹독성 해충이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3일과 14일 광양항 서부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에서 맹독성 해충 붉은 불개미 500여 마리가 발견됨에 따라 발견 지점 주변 5m 내에 방어벽을 설치하고 소독 약제를 살포하는 등 확산 방지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광양항에 붉은 불개미를 찾아내는 트랩 장치 2,000여 개를 설치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데 특히 전남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정도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도 어르신들의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전남에서 처음으로 노인 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안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전남 무안군 일로읍의 한 도로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이라는 표시와 30m 제한속도 표지판이 있지만 차량들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인근의 노인 보호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변에 CCTV가 없다 보니 주차된 차량을 피해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고 있습니다. 차들이 너무 쌩쌩거리고 빨리 댕겨. 그렇게 노인네들이라
좀 무서워. 전남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 인구가 44만여 명, 교통사고 사망률도 높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55명 가운데 65살 이상이 전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약을 맺고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도내 노인과 마을 주민 보호구역 진입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남 도내 노인 보호구역은 84개소로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편입니다. 전라남도 및 시군과 협의를 통해 노인 보호구역 및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을 확대하고 자치경찰위는 또 내비게이션 업체로부터 도내 상습 과속 장소와 차량 통행량 등 빅데이터를 제공받아 이 자료를 교통시설 개선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노인 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경찰과 광주경찰 직장협의회는 회장단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경찰국을 신설해 인사와 예산권, 감찰권 등 권한 전반을 넘겨받으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고 과거 독재시대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목포와 영암경찰서는 어젯밤 9시부터 11시까지 화물 차량 적재 용량 초과 단속을 통해 6명을 적발했습니다. 일부 화물차 운전자는 5톤 차량에 20여 톤의 화물을 실었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5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을 부과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6월 들어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일일 확진자는 이달 들어 300에서 800명 선을 오가며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폭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사 수요에 따라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지역 내 감염 확산세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에서 신품종인 세금강 우리밀이 첫 수확된 가운데 올해 구내면과 노하읍 등에서 140톤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밀산업육성법이 지난 2020년 제정되고 정부 수매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지난해 우리밀을 도입해 첫 파종했고 올가을에는 재배 면적을 100헥타르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 장흥지역협의회가 제27회 청소년 탐진 100일장과 함께 탐진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